차트를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죠? 바로 캔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캔들을 보고 오늘 올랐네, 내렸네 정도로만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 분들은 다르죠. 지금처럼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면 이거 영망치 캔들이네, 하락 신호야, 이렇게 차트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순간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전 고점까지 뚫어버리는 상승이 나옵니다. 이러면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영망치 캔들은 하락 신호인데 이게 왜 올라가지? 내가 외운 거랑 완전히 다른데? 캔들 패턴을 분명히 외워서 실전에서 썼는데 시장은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캔들의 모양만 외웠고 그 의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처럼 캔들 패턴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캔들을 단순히 가격을 표시하는 막대기로만 보는 게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캔들을 보세요. 겉으로 보면 꼬리가 달려있는 막대기처럼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시가는 캔들이 시작할 때의 가격, 종가는 캔들이 마감할 때의 가격, 고가는 그 시간 동안 가장 위로 올랐던 자리, 저가는 가장 아래로 눌린 자리입니다. 그럼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가격은 시가에서 출발합니다. 아래로 눌리면서 저가가 만들어지고 다시 위로 끌어올리며 고가가 찍힌 뒤 마지막 종가에 마감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가를 만들고 다시 내려오며 저가를 찍고 종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로를 먼저 거쳤느냐가 아니라 그 움직임 전체가 결국 이 한 개의 캔들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움직임을 캔들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캔들을 4시간 봉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을 1시간 봉으로 쪼개서 보면 이 안에는 작은 캔들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화면처럼 4시간 봉 캔들 1개가 1시간 봉 캔들 4개로 나뉘어지고 각 1시간 봉이 그 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봉 4개를 다시 합치면 다시 처음 봤던 4시간 봉 캔들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캔들을 볼 때는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캔들의 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전 캔들보다 위쪽에서 마감하면 양봉, 아래쪽에서 마감하면 음봉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캔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종가입니다. 캔들의 색도 종가로 정해지고 시장은 마지막에 어디서 멈췄는지를 가장 크게 봅니다. 중간에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종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외 차트는 양봉이 초록색, 음봉이 빨간색인데 국내 차트는 양봉이 빨강, 음봉이 파랑색입니다. 그래서 해외 차트를 처음 보면 색이 반대라서 잠시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캔들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캔들에서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평범한 캔들은 넘어가고 특이한 캔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장대 캔들입니다. 장대 캔들은 몸통이 유독 길게 뻗어있는 캔들입니다. 평소에 보이는 일반 캔들보다 몸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장대 캔들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캔들이 왜 중요할까요? 캔들 몸통이 이렇게 길다는 건 누군가가 힘을 크게 썼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금이 만든 움직임이 아니라 큰 자금이 한 번씩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때 이런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대 캔들은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장대 캔들을 보면 추세의 시작인가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 캔들은 차트 어디에서나 나옵니다. 올라가는 중에서도 나오고 내려가는 중에서도 나오고 횡보하다가도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대 캔들이 전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캔들이거나
크게 움직였을 뿐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캔들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중요한 구간을 장대 캔들로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 장대의 양봉 캔들이 보이시죠? 거래량도 크게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이 캔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에 수평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 수평선 자리는 여러 번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가격이 계속 이 선에서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저항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확 뚫어버린 겁니다. 이건 저항을 돌파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이런 장대 캔들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돌파 직후 바로 상승하지 않고 이전 저항 구간으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 캔들의 저가를 지켜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 큰 음봉이 바로 눈에 띄실 겁니다. 여기에도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가격이 여러 번 멈추고 반등하던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떨어지다가도 이 선에서 계속 지지받은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지지 구간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확 늘은 게 눈에 띄죠. 이런 모습은 지지선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아래 방향으로 힘이 쏠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대 캔들에서 매도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낮추며 하락이 이어지다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무너졌던 그 지지 자리입니다. 이 구간은 이제 지지가 아닌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장대 음봉 캔들의 고가를 넘기지 못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꼬리가 긴 캔들입니다. 보통 캔들은 몸통이 더 크지만 이 캔들은 꼬리가 몸통보다 확실히 깁니다. 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가격이 한쪽으로 크게 움직였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위쪽으로 길면 위에서 막혔다는 거고 꼬리가 아래로 길면 아래에서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만 봐도 시장이 어디에서 힘겨루기를 했는지 바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윗꼬리가 긴 캔들은 매도세가 들어와서 하락 신호, 아랫꼬리가 긴 캔들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 신호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차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윗꼬리가 긴 캔들이 2개 연속 나왔습니다. 이처럼 윗꼬리가 길다는 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캔들은 추세를 이어가기 전에 위쪽 저항을 한번 건드려 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은 보통 시장에서 불균형으로 판단해 채워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후 윗꼬리 긴 구간을 채우며 다시 상승이 한 차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조건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둘째, 거래량도 크게 터졌으며, 셋째,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선 조건이 모두 충족됐습니다. 결국 이 캔들도 추세를 이어가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후 움직임을 보시면 이 윗꼬리도 채워지면서 상승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랫꼬리가 긴 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이 쭉 이어지던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습니다. 아랫꼬리가 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려진 겁니다. 그럼 조건을 확인해 볼까요?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 추세가 유지되려면 이 캔들의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오면 안 됩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 내려와야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아래 꼬리를 채우는 하락이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래 꼬리 긴 캔들이 2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하락 추세 유지, 거래량 터짐, 음봉 마감으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캔들들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하락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움직임을 보면 아래 꼬리 구간을 채우며 하락이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지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특징은 뭘까요? 몸통이 거의 없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자리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죠. 위아래 꼬리만 남아서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붙었다는 겁니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힘겨루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 캔들은 추세 반전의 신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도지 캔들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만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뭘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캔들의 마감입니다. 도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캔들이 어느 방향으로 마감하느냐에 따라 진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도지 캔들이라도 고점에서 나왔는지 저점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락이 이어지던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나온 위치를 확인해보니 이전 저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보세요. 도지 캔들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캔들의 몸통은 작은데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습니다. 얼마나 큰지 살펴보니 이전에 나왔던 장대 캔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캔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캔들을 보시면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승 추세 전환 도지 캔들로 해석해 매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이 이어지던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위치는 이전 고점 부근입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니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은 물론 이전에 나왔던 장대 캔들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죠. 도지가 나왔다는 건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붙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캔들을 확인해 볼까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도지가 나오고 다음 캔들이 음봉이라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해석해 매도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락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대 캔들, 긴 꼬리 캔들, 도지 캔들 이 세 가지 캔들과 그 캔들이 나왔을 때의 매매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캔들이 의미 있는 건지 감이 꽤 잡히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차트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의미 있는 장대 캔들인가? 꼬리가 긴데 여기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해야 하나?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추세 반전인지 아니면 그냥 추세가 유지되는지 봐도 애매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전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딱 교과서 같은 패턴들이 자주 안 나옵니다. 대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만 있는 깔끔한 캔들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런 캔들은 나온 위치와 유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눈으로 찾으면 헷갈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필터링해주는 캔들 스캐너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를 차트에 추가했습니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있으면 정배열로 상승 추세에,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으면 역배열로 하락 추세입니다. 지표의 매수 매도 신호를 켜보겠습니다.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켜보시면 하락 추세에서는 숏 타점만 나오고 상승 추세에서는 롱 타점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확대해서 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하락 신호가 나온 캔들을 살펴보시면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만 나와 있는 캔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나온 신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도 동일하게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 조건의 캔들이 나와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기한 캔들을 살펴보시면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만 있는 캔들인데 이 구간에서는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렌드 필터링이 탑재되어 있어서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신호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5분봉에서 캔들 스캐너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표에 포함된 30일 EMA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파악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포지션만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조건에 맞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확대해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것도 아니고 진입 조건을 갖춘 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 구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캔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에서 꼬리가 거의 없는 몸통 위주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했으니 여기에서 매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전 저점으로 잡으시면 되고 이전 저점이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30일 EMA 이동평균선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전 저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전 저점을 손절로 설정하겠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짧긴 하지만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제가 꼬리를 채우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라인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를 채워주고 매수 조건을 갖춘 캔들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미 아래에서 진입한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는 새로 진입하기보다는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건을 갖춘 캔들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번엔 아예 꼬리가 위아래로 하나도 없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승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고 이동평균선이 꺾일 때까지 포지션을 홀딩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음봉 캔들에서 전량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입한 구간에서의 손익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입 지점부터 손익비를 확인해 보시면 1대5의 손익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역배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전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는 박스권 횡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꼬리가 거의 없이 몸통만 있는 캔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구간을 필터링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다면 변동폭이 짧기 때문에 지루한 매매를 이어갔어야 했는데 이 지표를 사용하시면 이런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구간에서부터 리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매도 조건이 갖춰졌죠. 여기에서 매도에 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을 다른 캔들과 비교해 보시면 다른 캔들은 꼬리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이 캔들은 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매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쭉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을 홀딩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진 구간에서 매도 조건을 갖춘 캔들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때는 신규 진입이 아니라 추세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한 양봉 캔들이 나왔죠. 여기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진입 지점부터 손익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손익비가 1대4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했지만 아직은 정배열 상태가 아니긴 하죠. 만일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유지가 된다면 이때는 매수 포지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한번 이탈했지만 정배열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꼬리가 아예 없는 몸통 캔들입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했는데 캔들 종가 크기가 애매해서 다음 캔들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캔들도 음봉으로 마감한 상황이라 여기에서 포지션을 손절하겠습니다.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미련 없이 포지션을 종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은 5분봉이라서 매매 타점이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초기에 설정한 손절가까지 포지션을 홀딩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매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익절을 정해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할 때 포지션을 손절한 겁니다. 우선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만약 아까 매수 포지션을 손절 안 하고 있었다면 지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번 그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약손절이었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5배나 크게 손절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약손절을 몇 번 잘 안 하다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을 한 번에 크게 손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꼭 손절을 설정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저점이나 이전 고점으로 손절을 설정하시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진입 신호가 나온 캔들의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손절을 설정하시면 되니까 꼭 손절을 설정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역배열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도 캔들의 진입 조건은 갖췄는데 바로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다음 캔들까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될 때 그때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다음 캔들이 양봉으로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전 고점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몸통이 크고 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죠. 앞부분에서 설명한 특이한 캔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이전 구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캔들은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식해서 꼬리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포지션은 이동평균선을 크게 상승 돌파하지 않는 한 좀 홀딩해보는 전략을 취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한 번 더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 긴 꼬리가 형성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긴 꼬리 캔들이 있는 상황으로 조금 홀딩해 보겠습니다. 꼬리 저점으로 표기한 선을 터치한 음봉 캔들에서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손익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비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 구간은 긴 꼬리가 캔들이 나온 구간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손익비가 1대 10 정도 나왔네요. 일반 공식대로 했으면 손익비가 1대 5로 나옵니다. 그런데 긴 꼬리 캔들의 특징을 알기에 2배나 더 길게 익절을 가져갈 수 있었죠. 1대5와 1대10 같은 진입이지만 수익은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실전 매매에서는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진입한 전체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 진입하고 익절 3번, 약손절 1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캔들 스캐너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캔들을 통한 선행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횡보 구간을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추세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1대2 손익비보다 훨씬 더 좋은 손익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 안에서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캔들 스캐너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직접 만든 지표로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캔들 스캐너와
앞서 설명한 캔들 매매법을 정리한 캔들 정복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캔들 스캐너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운영하는 공개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실시간 매매 전략과 타점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더 좋은 매매 아이디어,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